없는 거? 일단 2차 함수 끝났고 이제 고차 방정식이랑 뭐 연립 방정식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건데 고차 방정식은 3차, 4차 얘네를 고차라고 해. 오케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개인적으로 이건 내가 어제도 한 말인데 이거는 뭐 어차피 중간고사는 이미 지나갔잖아.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지나갔지만 중간고사 이미 끝났으니까 그 범위에 해당되는 거 뭐 예를 들어 인수분해 뭐 곱셈공식 변형 2차 함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왜냐면 이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려면 인수분해 계속 써. 조립제법 계속 쓰니까 앞에 내용이 안 돼 있으면 뒤에는 계속 어려워질 거야. 이거는 너네가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야. 앞에 내용이 비어 있으면 뒤에는 더 힘들어. 그래서 뭐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제 이 부분 필요 없잖아 이게 아니라 계속 봐야 돼. 복습해줘야 돼. 앞에 내용.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맞아봐가지고 느껴졌잖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어쨌든 3차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푸냐? 일단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야. 대표적으로 이제 너네가 많이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지? 자, 요런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 인수분해 공식인 건 보이니? 네. 공식이라는 건 뭐야? 공적 X Z 요거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네. 그래서 얘는 x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또는 이제 너네가 뒤에 이제 허근 나오고 할 때 많이 푸는 게 요런 거.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1을 좌변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의 세제곱이 똑같이 1이니까 요걸 세제곱으로 바꿔준다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지. 그럼 요걸 인수분해한 게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1 또는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써줘야겠지. 그래서 3개의 해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인데 요거는 크게 많이 쓰진 않을 거야. 정말 많이 쓰는 거는 그 밑에 있는 2번 조립제법과 인수정리 요 두 개를 이용한 방법이 주된 풀이가 될 거다. 자, 일단 인수정리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해보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었지. 그럼 x에 내가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a를 넣었을 때 fa가 뭐가 된다? 나머지 r이 된다. 이게 무슨 정리였어? 나머지 정리였지. 그럼 인수정리는 뭐였냐? 이 나머지 정리에서 이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r 대신에 0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fx는 x-a에 qx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만약에 fa가 0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fx는 x-a로 어떻다?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는 x-a는 fx의 인수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지. fa가 0일 때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만 해보면은 자, 요런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뭘 집어넣으면 0이 되지? 1?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단 말이야. 그 말은 f1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fx는 x-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그럼 내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돼야 한다? 영. 0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림제법을 이용해주면은 실제로 나머지가 딱 0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 쉽다고 x-1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x값이 1 또는 2 또는 x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대부분은 요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게 될 거고 간혹 가다가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은 근각의 소형계는 너무너무 중요해. 2차 방정식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엄청 많이 쓴다. 너네가 2차 방정식 할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도 있었냐면 x제곱의 개수가 a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니? 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요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자, 근데 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감마라는 애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야. 이 감마라는 애까지 세 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는 얘처럼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일단 x 세제곱의 개수가 a지. a인데 얘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 곱셈 공식 중에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공식 기억나나? X 제곱 차라리 얘를 설명해 주는 게 낫겠다. x 플러스 a 말고 마이너스로 해서 해주는 게 낫겠다. 이 공식 있던 거는 기억나? 예. 자, 얘가 어떻게 됐냐면 x 세제곱에 이렇게 된다고? 오씨, 너무 보냈네. 이 공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다 전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a에 중괄호 해주고 x 세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하고 x 제곱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요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네. 지금 얘랑 얘랑 같은 것처럼 얘랑 얘랑도 서로 지금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오케이? 자, 그러면 x세제곱의 개수를 비교해보면은 x세제곱의 개수 a야. 여기도 x세제곱의 개수 a야. 여기 x제곱 보면은 x제곱의 개수 b야.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야. 자, 요걸 식을 한번 같다고 세워보면은 어떻게 된지 한번 봐. x제곱의 개수 b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똑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풀 베타 풀 감마 이렇게. 그럼 양변을 여기서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 근의 합 공식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로 넘어가 보자. 얘 x의 개수가 c야. 얘는 x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한 걸 곱한 거야.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보면 c가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을 a로 나눠보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는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상수항 보면 얘는 D야. 얘는 뭐가 되냐? A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D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요건데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베타 감마 세 분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랑 똑같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분모는 항상 A고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D 이렇게 마플 이 순서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요 세 개는 너네가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 이거 요 세 개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 알겠지? 요걸 설명한 거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어쨌든 너네는 요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외워주면 돼. 결과만. 알겠니? 네. 너는 뭐 거의 방학이었겠다. 네. 토요일, 화요일 다 쉬었으니까. 그냥 아팠어가지고. 아 그래? 감기 걸렸어? 네. 오늘 대학원 했어요. 대학원 축구. 뭐 했다고? 대학원 축구 했어요. 오늘? 네. 이겼어? 5대0 이겼어요. 오. 뭐 반대항전인 거야? 아니면 학교 대항전인 거야? 반대야. 아. 너네가 우승한 거야? 네, 일단 이겼긴 했는데 다음. 네. 아.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빠져야겠네? 네. 아니요. 아니야? 자, 일단 3번 보면은 자, 여기 부분이 애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시험에 항상 나와 여기는. 자, x세제곱은 1. 얘를 만족하는 허근을 오메가 이렇게 써. 그러니까 W랑 비슷한데 약간 여기를 꼬부린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얘를 오메가라고 읽어. 자, 아까도 했던 것처럼 1을 좌변으로 넘기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때 이 3차방 형식의 근은 일단 여기서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한 허근 오메가는 이 2차방 정식의 근과 똑같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니? 자, 근데 지금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그 각 항의 개수들을 한번 봐봐. 각 항의 개수들이 모두 다 실수지? 네. 그러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른 허근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오메가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왜? 혈액은.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면은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알파 바라고 나왔었잖아. 혈액은. 얘도 오메가라고 놓으면 오메가 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를 만족하는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성립해야 돼. 그치?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만족하는 허근이 오메가였는데 그에 따라서 혈액은 오메가 바도 한 허근이 된단 말이야. 다른 허근이 오메가 바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x 대신에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됐어? 그리고 여기서 실근, x는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졌고 허근이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라 했잖아. 여기 x 대신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넣은 것도 성립해야 돼. 얘가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를 넣은 것도 얘가 마찬가지로 0이 되어야 한다.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이 1번이 여기 나와 있는 1번의 내용들을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혈액은 오메가 바. 요게 두 근이 된다며.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했을 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2. 그치, 얘는 1이 될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2번이 된다. 저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면은 딱히 외울 것도 없는 거야. 네. 오케이? 그냥 넘기고 인수분해하고 근과 계수와 연계 이용하고 하면 여기까지 그냥 바로 와버리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3번은 뭐냐면은 아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오메가 바 이 둘의 곱이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도 1이야. 그럼 둘은 똑같겠네? 둘 다 1이니까?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겠지? 그럼 양변을 내가 여기서 오메가로 나눠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서 이 식에서 내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다고 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또 뭐랑 똑같냐? 오메가분의 1이랑 똑같다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너네 책에 있는 3번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기 내가 1번 그린 내용, 2번, 그 다음에 3번 이 내용은 너네가 다 알아두면 좋아. 1, 2번은 거의 필수고 3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 3번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1번, 2번은 정말 많이 써.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뭐 외우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라리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x세제곱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바뀌어. 그럼 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그럴 바에는 하는 방법을 알면은 어차피 다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 뭐 어차피 하는 방법이 똑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요거 하고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자. 자, 일단 4차 방정식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야. 3차 방정식이랑 다를 게 없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추가로 치환하는 것도 있는데 치환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중3 때부터 했으니까 딱 보이잖아. 아, 이거 치환하는 문제다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 자, 요런 4차 방정식을 풀으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해야 될까? 일단 인수분해가 되긴 결론적으로 말하면 되긴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생겼지. 얘는 뭐냐면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 너네 보기차식은 했었지? 얘 어떻게 쪼개면 되냐? 얘를 마이너스 10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x제곱.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나왔지? 그럼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 그리고 여기서 근의 공식 하면은 해가 4개가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공식은 아니니까 얘가 보기차식까지 추가로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는 아까 3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주면 2차식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2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내면 됐어. 그래서 근데 4차식은 문제가 뭐냐면은 예시 좀 1번 한번 보자. 775번 위에 거. 4차식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인수정리 이용해서 한번 필터링 해보자. x에다가 뭐 넣어야 0되니?
1이. 그치, 1 넣으면 되지. 왜냐면 지금 모든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니까. 그럼 1이라고 했었지. 자, 1 넣어보면은, 자, 아까 3차 때는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한번 필터링을 하면 여기가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가 연속적으로 됐는데, 얘는 3차식이기 때문에 바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조립제법을 2번 연속으로 써야 돼. 그게 차이점이야. 딱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쉬운 게 얘도 지금 개수 다 더하면 0이지. 그래서 또 이게 안 돼, 사실. 이렇게. 자, 그럼 인수분해 결과가 x-1의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x-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해보면은 x-1이 3개가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얘는 뭐 세제곱자니까 3중분을 받겠지. 그래서 3차랑 4차 차이는 그 조립제법으로 푸는 문제 안에서는 그냥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쓴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 그리고 치환은 뭐 사실 너네 잘 아니까 아까 처음에 썼던 그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 다른 거는 뭐 3차랑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알겠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 자, 얘 한 근이 1이래. 그럼 x 대신에 1을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해야겠지? 그럼 1을 집어넣어보면은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a가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7 집어넣어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 조립제법 할 때 조심해야 돼. 여기 x제곱의 개수 지금 0인 거지? 그래서 0 반드시 써야 된다. 자, 1 넣었을 때 0이 된다 했으니까 1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 결과가 x-1로 나눴을 때 x제곱 더하기 x-6은 0 이렇게 되니까 옆에 것도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3에 x-2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값은 이미 마이너스 7인 거 나왔고 1 말고 다른 두 번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럼 알파가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은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에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8이겠네. 자, 그 다음 792번. 자, 얘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데, 이런 문제 잘 봐야 돼.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한번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될 것 같니? 1. 그치? 딱 보이지 그래도 얘는 그래도 참 착한 문제야. 자, 넣어보면은 0,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인수분의 결과가 x-1에 3x제곱 마이너스 k가 0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돼. 근데 실근은 당연히 여기서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실근이 하나 있지, x는 1. 그럼 허근 두 개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반드시.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를 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0이니까 b가 0인 상황인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그럼 12k가 0보다 작다는 거고, 그럼 k가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k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메뉴는 아마 몇 명 갈 것 같다? 상관없네.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중3에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영유인을 못 가는 경우가 생겼어.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돼지고기 알레르기는 있기는,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좀 보기 드문 그거라서 깜짝 놀랐어. 둘 다 어쨌든 뭐 상관없는 거지? 보기 뭐.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근이 모두 실수가 된대. 그러니까 모두 다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애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으로 한번 보통 필터링이 되거든?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될까? 이것도 1은 아니야. 왜냐면 1을 넣으면 k제곱. 여기서는 팁이 여기 k 같은 애들이 껴있잖아. 얘네들이 다 날아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k제곱도 없어지고 k가 없어지고 맞아, 마일이야.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하면서 없어지지? 네. 그 다음 마이너스 2k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2k잖아.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러니까 k가 사라지는 방향 쪽으로 잡아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자, 이렇게 되겠네. 됐나? 자, 그러면은 이 인수분의 결과가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2k-1의 x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모두 실근이라는 거는 여기에 일단 실근 하나 나왔고 얘도 봤을 때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모두 실근이 되려면은 얘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크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안 했고 서로 다른 실근이란 말은 없고 그냥 실수가 된다고만 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 전개하면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k제곱끼리 없어질 거고 그럼 남는 게 4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니? 네. 자, 얘도 뭐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한번 해보면은 참고로 우리가 지금 3개째 하고 있잖아. 이 유형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요 유형. 자, 얘는 중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중근이라는 거는 자, 일단 얘도 뭐 조립제법 할 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될까? 그치? 얘는 마이를 넣으면은 0이 된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한 결과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k가 0 이렇게 되는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줘야 돼. 어떻게 두 가지를 생각해줘야 되냐?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얘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갖잖아. 그 마이너스 1을 얘가 갖고 있는 경우.
그래도 어쨌든 겹치니까 중근은 중근이지.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얘가 중근인 경우 첫 번째 제가 중근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면은 자 그럼 k가 0 또는 k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얘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이다. 즉 k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얘는 어차피 뭐 상관없고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니? 네. 자, 얘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하래. 이거 그 아까 근거 계수학 관계 이용하는 문제인데 내가 아까 너네한테도 말했던 것처럼 중간고사 끝났다고 해서 그 부분 이제 잊어도 돼. 이거 아니야. 왜? 여기서 뭐 쓰냐? 곱셈공식 변형 써야 돼. 자, 얘가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지. 근데 지금 자 세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몇일까? 근거 계수 연기 이용하면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였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럼 얘 계산해보면은 1 플러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7이구나.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자, 얘 세 근 중 두 근은 절대값이 같고 서로 다른 부호래. 이거 무슨 말이야? 절대값이 같고 서로 다른 부호다. 절대값이 같고 서로 다른 부호이다.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네. 절대값 같지? 네. 다른 부호지. 또 어떤 예시가 있냐? 절대값 같지? 서로 다른 부호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는 애들을 알파로 놓는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해서 0이 되는 애들의 조합이라고. 그럼 얘네 세 근을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일단 두 개를 이렇게 놓자는 거야. 절대값은 같지만 서로 다른 부호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베타 이렇게 나오자고. 자,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 거야. 얘랑 한번 다 구해볼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얘네 세 개 다 더하면 결국 나오는 게 베타가 되지? 네. 그럼 베타가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그치,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면 얘 세 근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로 좁혀졌네.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뭘 이용할 거냐? 세 근의 곱을 이용해 볼 거야. 그럼 이거 세 개 다 곱하면은 2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 8.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알파 제곱이 4가 되기 때문에 알파는 풀마 2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알파가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플러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알파를 2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차피 알파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도 있기 때문에 알파가 2가 됐건 마이너스 2가 됐건 넣어보면 똑같은 결과라는 거야. 네. 오케이? 아, 그래서 세 근이 나왔어. 2라고 치면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세 근이. 됐니? 자, 그럼 A라는 애는 어떻게 구하냐? A분의 C 하면 딱 A가 나오잖아. 근데 걔가 의미하는 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다 더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사. 이렇게 곱하면은 4. 4.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사. 그럼 얘네를 3개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마사가 되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얘의 한근이 1 플러스 i래. 근데 문제에서 어떤 말이 또 추가로 주어져 있냐? AB가 실수라고 되어 있어. AB는 실수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너네가 뭘 생각해줘야 되냐? 모든 항의 개수가 다 실수네? 그러면 뭐 생각해줘야 돼? 편리분산 생각해줘야 돼. 그럼 한근이 1 플러스 i라는 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i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한근을 알파라고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얘네 3개를 다 더하면은, 얘네 3개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그렇지. 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돼? 2 알파네, 그러면. 그럼 2 알파가 a가 돼야겠네. 그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1을 좌변으로 이항해 준다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1이 a가 될 거고, 여기 있는 a나 여기 있는 a나 똑같을 테니까 2알파가 알파 플러스 1이랑 같다. 즉 알파는 1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한 근이 1이 되고 요 세 근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돼요.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i가 답이 된다. 여기서 뭐 좀 더 어렵게 낸다면 b까지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b의 값까지. 네. 여기는 알아서 화이팅 해보시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지. 그리고 자, x세제곱이 1이다. x세제곱 1이다 딱 주어져 있으면은 바로 시작해. 넘기고. 자, 넘겨보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오메가를 넣은 거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이 나올 테니까, 얘한테서 허근이 나올 테니까 x 대신에 오메가 넣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 두 개. 이 두 개는 바로 쓰고 시작하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오메가 10제곱에다가 오메가 5제곱에다가 1을 더한 게 뭐니? 근데 이 오메가 10제곱 같은 애는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하나 더 곱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오메가 9제곱에 오메가니까 오메가 10제곱 맞지? 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뭐다? 1. 1이다. 1을 세제곱해봤자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추가로 곱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 남은 게 얘인데 쟤가 뭐랑 같다고 했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얘가 뭐다? 얘? 0이다. 그래? 여기서 찾아봤어.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이 1인 상황이네. 그냥 결과 쓸게. 일단 두 가지 아까 썼던 거. 이 두 개는 쓰고 시작할게. 자, 여기에서 얘는 오메가가 분모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애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기서도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어. 자, 일단 3개씩 끊어서 볼 건데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이 1이라는 애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면 그럼 여기 대신에 오메가 세제곱을 그냥 넣어버릴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요게 나오지? 이해되니? 약분돼서 얘가 근데 몇이야? 얘 0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 3개 끊었을 때 앞에 3개는 0이었어. 그럼 뒤에 나오는 애도 한번 보자. 뒤에는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오메가 4제곱분의 1, 오메가 5제곱분의 1 요게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자,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6제곱도 1 아니야? 양변을 제곱하면은. 네. 그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 1 대신에 오메가 6제곱을 한번 넣어볼 거야. 근데 얘는 뭐 사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냥 1이겠지. 네. 얘는 그냥 1일 거고. 자, 여기다가 오메가 6제곱을 넣을 거다. 그러면 가운데 거는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건 오메가가 되겠지. 네. 얘도 결국 뭐야? 0이야. 그럼 뭐 뒤에 거 6, 7, 8은 볼 것도 없지. 어차피 또 0이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된다. 이해됐니?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말해야 돼.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x 10제곱 마이너스 x 5제곱 더하기 3이 뭐냐? 라고 했어. 이거 혹시 몇 제곱해서 1 되는 애인지 기억나니? 저희 몇 질문이지? 얘는 6제곱해서 1이 되는 애야. 아. 네. 근데 못 구해, 그거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내가 뭐 늘 말하지만 얘로 구할 수 있어.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2x가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지. 대신 안 외울 거면 이건 알아야 돼. 자, 여기서 1을 넘기면은 2x-1이 루트 3i가 될 거고 여기서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될 거야. 네.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똑같이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뭔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x 플러스 1.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뭐 x 플러스 1 곱해도 0이니까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말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당연히 양변을 제곱하면 x 6제곱은 1이 되겠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찾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x 10제곱은
x 세제곱에 세제곱에다가 x 하나 더 곱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다가 x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x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x 5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x 세제곱에다가 x 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근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인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이 식에서 1을 내가 우변으로 한번 이항을 해볼 거야. 그럼 뭐가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3 더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3번이 된다. 자, 4차 방정식 이제 자, 바로 조립제법 쓰자. 얘는 뭐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은 아니니까. 자,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0이 되니? 마일. 마일이네. 자, 마일 집어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4개란 말이야. 네. 근데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좌우 대칭이지? 네. 이러면 x에다가 뭐 넣으면 되냐? 마일 넣으면 돼. 그러면 딱 0 나오지. 자, 그럼 이 인수분해 결과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럼 얘 또 인수분해 보면은 x, 2x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2 또는 x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랑 2분의 1만 더해주는 게 되죠. 그래서 2분의 5가 된다. (817번은) 내가 해줄 건데 818번은 어차피 똑같은 유형이니까 너네가 한번 해봐. 네. x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2kx제곱 자, 얘 한근이 2래. 한근 2. 자, 그럼 x에다가 2를 뭐 집어넣으면 되겠네, 일단은. 그치? 네. 자, 2 집어넣으면은 16. 2 집어넣으면 8, 4, 32.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k.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2k에다가 플러스 36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3 이렇게 된다. 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얘 조립제법으로 한번 써보면은 1, 4,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자, 그럼 얘는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0이 되나? 일단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2는 확정이네. 그치? 한근이 2라고 처음에 알려줬기 때문에 요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얘인데 얘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될까? 야, 이거 빡세네. 이거 찾기 쉽지 않겠다. 이거 수학의 셈에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 너는 나이 모를 거고. 네. 이거 할 때, 이거 풀맛 1, 2, 3 다 안 나오거든? 이렇게 잘 안 나올 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최고창의 개수 있지? 얘 지금 1이잖아. 네. 그리고 상수함이 5잖아. 네. 얘 분의 얘, 뭐라고 해야 돼? 얘 약수분의 얘 약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풀만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니까, 어쨌든 뭐 약수 1이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얘는 1이랑 5가 있겠지? 당연히 풀마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풀마 1 안 되는 거 확인했다. 그러면 2, 3 볼 필요 없이 바로 마이너스 5, 플러스 5, 요거로 가면 된다는 거야. 5라는 수 자체가 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2, 3은 사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풀마 1 안 되면 그냥 바로 어디로 가면 되냐? 풀마 5로 가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자, 그럼 이 인수분의 결과가 x-2에 x 플러스 5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된다. 얘 두 허근의 합을 구하래. 당연히 여기서 두 개 실근 나왔으니까 허근은 어디서 나온다? 무조건 얘한테서밖에 안 나온다. 그럼 두 허근의 합은 몇일 수밖에 없다? 그치, 마일일 수밖에 없다. 근거 계수의 관계를 쓰면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18번은 한번 너네가 한번 해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어떻게 하면 되는 애야? 이거 보기 채식 형태기는 하지? 네. 어떻게 하면 편할 것 같아? A. 응? 시쳐. 치환 맞아. 근데 뭘 치환해? A. X제곱. 그치, x제곱을 a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치환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 인수분해해주면은 a-5에 a 플러스 2가 0이다. 이제 a 대신에 다시 x제곱을 돌려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당연히 얘가 0이라고 하면 얘가 실근을 가질 거고 얘가 허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그리고 두 허근을 감마랑 델타라고 한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 더하기 감마 델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두 실근의 곱에다가 두 허근의 곱을 더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굳이 뭐 x는 풀마 루트 5 이 짓 할 필요가 없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돼. 두 근의 곱이잖아, 알파 베타는. 그러면 a분의 c 했을 때 마이너스 5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감마 델타라는 건 두 근의 곱이니까 a분의 c 하면은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아,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보내줄 거야. 네. 나도 첫 그거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나갈 생각 없었는데 고차 방식 양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한 8시 반쯤에 보내줬나? 그래봤자 뭐 30분이긴 한데.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뭐 하는 문제 같아? 치워. 얘도 치환인데 뭘 치환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이것도 그치, 얘를 A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자, 그러면 A-1에 A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5는 0.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 인수분 해보면 A 더하기 4에 A-2는 0. 이렇게 될 거고, A 대신에 다시 X제곱 플러스 X를 돌려놓으면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지금 저기서 궁금해하는 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로 놨단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잖아. 얘는 볼 필요도 없고, 얘는 또 인수분해 된다는 건 실수가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문제에서 알파, 알파 바에 베타, 베타 바를 더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알파 바는 결국 뭐랑 똑같다? 그치, 베타랑 똑같다. 왜? 얘 모든 항의 개수가 지금 다 실수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서로 혈내는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바는 얘는 베타랑 똑같은 거고, 베타 바는 결국 알파랑 똑같은 게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결국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두 개겠네. 네. 자, 그럼 알파 베타 하면 몇 나와? 거기다 2배에서 8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이야. 어제 밑에 거 풀어줬으니까 오늘 똑같이 밑에 거 풀어줄게. 우선이는 꼭 책 찾아가지고 네. 고차 방정식 부분만 풀어보는 게 숙제야. 교재. 만약에 못 찾게 되면은 중간에 한번 연락을 주고. 자,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 이렇게 있는데 얘를 네 귀퉁이를 잘라가지고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겠다는 거야. 접어가지고. 네. 자, 그럼 이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전체가 30이었는데 여기 하나를 A로 놓겠대. 이 자른 부분 여기 한 변을 A로 놓겠대. 그러면 30에서 A가 2개가 빠진 거니까 30-2A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전체가 20인데 여기서 A가 2개가 빠졌을 테니까 20-2A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자, 그러면 높이가 A고 가로가 30-2A 그 다음에 세로가 20-2A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게 몇이다? 1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네. 자,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2를 너네가 빼낸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고, 얘도 마이너스 2를 빼낸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어차피 4잖아. 그러니까 나 양변을 그냥 4로 나눌 거야. 양변을 4로 나눌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 2 빼냈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빼냈어. 어차피 마이너스 2끼리 곱하면 4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4로 나누고 얘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얘 전개해보면은 얘네 둘 먼저 곱하는 게 편하겠지? a제곱 마이너스 25a제곱 플러스 150a 그 다음에 얘까지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50은 0이다. 자, 얘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 찾는 게 쉽지가 않아. 뭐 들어가야 0이 될까?
오 들어가요. 125에다가 얘 25 제곱이 625거든? 그럼 마이너스 500에 여기 5 집어넣으면 750이니까 250 하고 나가서. 자, 뭐 어쨌든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인수분의 결과가 a-5에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돼. 자, 이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안 돼? 안될 거야.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돼. 이러면. 그러면 나오는 게 A가 5일 수도 있겠지만 근해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은 10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100이니까 마이너스 AC 하면 5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이렇게 나와. 자, 그럼 후보가 3개인 거야. 5, 그 다음에 10 플러스 5 루트 2,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후보가 3개인 거야. A의 값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얘네 한 변의 길이가 30 마이너스 2A랑 20 마이너스 2A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A가 만약에 10 플러스 5 루트 2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루트 2가 너네 뭐 중3 때 대략적으로 해서 몇인지 배웠잖아. 1.414. 여기다 5배 하면은 7 정도 나와. 거기다가 10 더하면 17이야. 근데 여기다가 17을 2번이나 빼버리면 음수가 돼버리지. 근데 길이의 음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2개는 가능하냐? 가능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되도록 하되 높이가 최대가 되게 하래. 네. 근데 이 A 값이 높이잖아. 그럼 이 2개 중에서 누가 더 큰 값이니? 5가 더 큰 값이지. 그래서 A는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여기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20이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밑넓이는 200이 됩니다. 이해됐니? 네. 네. 자, 나머지는 숙제로 잘 해와보고